자, 그러면 오늘 현대소설 1강, 2강 수업 끝나고 안내 드렸고요. 자, 그래서 150, 일단은 뒤에 4번 문제부터 한번 먼저 볼 건데 158페이지에 4번 문제 한번 펼쳐봅시다. 자, 일단 우리 여기 있는 요 무정이라는 작품, 우리가 흔히 이 작품 의를 설명드리면은 1917년작으로 최초의 근대 소설이라고 불리는 그런 작품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사실 내신할 때 필요한 개념들이고, 지금 전체적으로 좀 말씀 좀 드리면, 일단 이 작품은 우리 보기와 내가 입학해 설명 좀 드릴게. 봐봐. 이 무정이라는 작품은 사랑과 결혼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실천, 그에 따른 시행착오를 흥미롭게 그린 연애소설이다라고 되어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1917년이라는 것이 요 시대적인 어떤 상황을 고려를 했을 때, 이때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아직은 이 사랑이라는 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어떤 가치를 봉건적인 전 근대적인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접했을 거야. 사랑이 어딨냐 이거야. 그냥 부모가 그지 집안이 정해놓은 그쪽이야. 짝대로 만나는 것이지. 우리의 또 주체적인 사랑, 주체적인 우리의 또 마음들은 큰 의미가 없다라는 관점. 그러니까 이게 사랑이라는 건 결국 뭐의 관점에서 그냥 부모가 맺어주는 거지. 관계로서 의무적인 것이다. 그래서 옛날에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 여러분 할머니, 할아버지는 아니시겠지만은 새 할머니, 할아버지는 이제 시집 장가 가서 그날 밤에 이제 신혼방에서 얼굴 처음 본 거예요. 그래서 실망하고. 그치? 이거 물릴 수도 없고, 그런 경우도 있었단 말이지. 그런 상황에서, 그죠? 의무적인 사랑을 하죠. 자, 그런데 이 작품에 등장하는 형식이라는 인물이 있어요. 자, 이 인물은, 이 작품에서 이제 영어 과외도 할 정도로 당대 어떤 이제 문물, 지식이 좀 이제 출중한, 지식인으로 등장하는데, 이런 과정이 어쨌든 근대적인 것이 사랑의 요소와, 근대적인 사랑이 이렇게 지금 이제 삭튼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근대적인 사랑이란 결국에는 우리 사랑의 그 누구들이 주체들이 그지 진심을 다해서 서로를 그저 아끼고 그저 보듬는 그런 어떤 내용의 어떤 사랑일 거라는 거야. 맞아? 자, 그래서 이 사랑이라는 것에 대해서 의무적으로 그치 또는 진심으로 대하느냐에 따라 우리 작중 인물들의 센스가 좀 이제 드러나는 그런 작품이거든요. 자, 그래서 보시면은 계속 한번 읽어볼게. 자, 두 번째 줄에 연애 소설로서 무정의 멤버 이런 형식이라는 인물이 그치? 자, 약혼자인 선영에게 자신을 사랑하는 지를 물어요. 요 장면이 이 작품의 아주 핵심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일부러 색깔 빨간색, 노란색 했거든. 즉, 저 형식이란 인물이 바로 어떤 근대적인 어떤 사랑에 대한 가치관을 지닌 인물로서 등장해요. 그래서 형식은 우리 지금 이제 김장모의 딸인 선영과 지금 약혼은 했습니다만 약혼이 되었다고 무조건 결혼을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인식이 좀 깔려있다는 거야. 이 말이 지금 무슨 말이냐면 결국에는 형식은 사랑이 전제된 결혼하고 싶다. 이런 어떤 이제 스탠스인데 우리 여기 선영이란 인물, 물론 이 선영이란 인물도 당시에 이렇게 영어를 배우고 그치 가르침을 배움을 얻는 어쨌든 신여성입니다. 신여성으로서 신식 교육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런 결혼과 관련해서는 집안의 아버지의 명을 따르는 어떤 사고관을 지녔다고? 봉건적 근대적인 사랑에 대한 사고관을 지닌 인물이다. 그래서 형식은 어쨌든 진정한 사랑을 원하지만 선영이는 이런 형식의 질문에 대해서 그 의미를 잘 알아차리지 못해요. 그러면서 이 형식이 이제 되게 고민하고 그치 나중에 실망하면서 집으로 돌아가는 그런 장면으로 나오는데 어쨌든 이런 모습을 통해서 신식 교육을 받은 사람조차도 여전히 봉건적인 근대적인 어떤 가치관에 얽매여 있다라는 것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장면 아니냐 그렇게 얘기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밑에 한번 봐봐. 형식은 자신을 향한 선영의 냉담한 태도, 이 냉담한 태도는 형식 입장인 거야. 그러니까 진정하게 사랑합니다. 열정적으로 사랑합니다. 이 말을 듣고 싶은데 그냥 그냥 사랑하죠. 이렇게 대답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좀 어떻다고? 약간 조금 이제 삔또 상황과에 삐지는 거야. 그래서 그래서 자신들의 약혼이
당사자의 자율성과 이 사랑의 기초가 이 바로 뭐야? 근대적 사랑의 기초가 있는지에 대한 의심을 하게 된다. 아니, 심각하게 고민하게 된다. 그래서 선영에게 던지는 형식이었던 이 거듭된 질문을 여러 차례 물어봐요. 자, 여러 차례 물어보는데 흥미로운 점은 이 질문, 거듭된 질문을 받는 선영이의 태도,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선영은 이 형식의 질문에 대한 의도를 알아차리지 못한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자 대답이 예라는 대답이 3차례 나오는데 이 3차례의 대답 얘가 전부 다 약혼을 이제 우리가 할 때 그 다음에 정말 사랑하느냐 그리고 마지막 사랑하냐 물어볼 때 다 그냥 예로 끝나버리거든. 그러니까 결국 이제 자 이런 것들은 자 예상하지 못한 뜻밖의 질문이면서도 사실은 그런 것들을 생각해 오지 못했고 생각할 이유도 없다고 생각해온 본건적인 사랑에 대한 사고가 가치관을 보여주는 태도다 이렇게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자 그리고 어쨌든 근대적 신식 교육을 받은 선영에게조차도 그런 지금 이제 자유연애 사상 그치? 이런 것들은 되게 좀 낯선 근대적인 사고다라고 봅니다. 자, 어쨌든 선영의 예라는 대답 그리고 형식의 혼란스러운 귀가 집으로 갑자기 확 가버려요. 그런 마무리는 결혼과 남녀관계에 대한 봉건적 가치관이 여전히 강고했던 근대 초기의 모습 그리고 개인의 자율성과 사랑에 기반한 근대적 연애관을 실천하며 겪는 당대 지식 청년들의 혼란과 갈등, 성찰의 모습을 반영한다. 어쨌든 봉건적 가치관 vs 근대적 연애관 이런 것들이 지금 한다고 형식과 선영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각각 표출된다는 겁니다. 이해됩니까? 자 그리고 사실 무정하면 사실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무정하면 우리가 또 추가로 해야 되는 게 여러분 아마 그 무정 읽어본 친구 아시겠지만 무정을 또 이제 표현하는 대표적인 키워드가 바로 계몽입니다. 계몽. 자 우리 요 무정에서는요, 자 선영, 형식 외에도 박영채라는 인물이 등장해요. 그래서 요 세 인물이 사실은 삼각관계입니다. 형식이 뜨고 어쨌든 형식이가 좀 태도를 좀 잘못 취한 것도 있는데 어쨌든 간에 자 내가 살짝 설명 좀 드릴게요. 우리 영채라는 인물은 우리 이제 형식이가 어렸을 때 자 부모 잃고 그치 어느 집에 의탁해서 살게 되는데 그 집 주인의 딸이야. 그래서 그 집에서 형식이가 공부도 배우고 밥도 얻어먹고 그렇게 된단 말이지. 근데 그 집 주인 어르신이 자 이 영채 자기 딸을 형식이랑 약간 맺어주려고 어릴 때부터 이제 약간 그렇다 이제 마음이 좀 있었단 말이야. 근데 영채 집안이 한순간에 몰락을 해요. 그래서 아버지랑 이제 이 오빠가 잡혀 들어가게 되거든. 그래서 영채가 어쨌든 간에 어떤 사람의 말을 듣고 돈이 있으면 빼줄 수가 있다라고 하더라는 거야. 근데 당장 자기는 돈이 없으니까 자기가 기생이 됩니다. 기생이 돼서 어쨌든 자 이제 아버지를 이렇게 면회하러 갔는데 아버지가 자기 딸이 기생됐다는 말 듣고 옛날 사람이니까 충격받아가지고 자살해. 되게 좀 이상한 얘기긴 한데 어쨌든 자 그러던 일련의 과정에서 아버지 잃고요 하나 그리고 또 이제 이 권력자에게 또 겁탈을 당하기도 하는 어떤 일련의 이런 상황들을 겪고 영채가 삶을 포기하려고 할 때 그래 맞아 나 어릴 때 형식이 오빠랑 성식이 있었는데 마지막으로 형식이 오빠랑 보고 가자. 그래서 형식을 오게 됩니다. 그래서 형식 어쨌든 선영과 영채 사이에서 좀 삼각관계에서 갈등 좀 합니다. 자 하다가 어쨌든 선영을 초이스해요. 하고 어쨌든 영채는 이제 자기는 이제 더 이상 이 세상에서 의지할 것도 없고 살아갈 의미가 없다라고 하면서 자살을 결심하려 하는데 그때 만나는 인물이 병욱이라는 병욱이라고 해가지고 남자로 많이 착각하던데 병욱이 여자입니다. 여자. 병욱이라는 인물도 어쨌든 간에 우리 이제 일본에 유학을 할 정도로 교육을 받는 신식 교육을 받는 이제 신여성이에요. 그래서 이 병욱의 어떤 제안에 따라서 야 뭐 죽어 요즘 같은 시대에 남자한테 거절당했다고 죽냐 이 등신아 너 나랑 그러면 일본 가서 같이 공부하자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서 자 요 네 인물이 어디서 만나게 되냐면 자 봐봐. 그래서 선영이와 형식은 결국 결혼을 해서 어디에 미국 유학길에 올라요. 그리고 영채랑 병옥이는 뭐 하게 된다고? 병옥이는 이제 일본으로 유학을 가기 위해서 그치? 자 부산으로 간다고. 그러면서 어쨌든 요 네 인물이 같은 기차 안에서 만나게 됩니다. 만나게 되는데 어쨌든 이거 껄끄러운 관계이긴 해요. 어쨌든 그런 상황에서 그런 얘기는 다 이제 적어두시고 내가 이제 계몽 얘기를 할 건데 이 인물들이 각각 저마다 어쨌든 다른 나라 가서 이제 158페이지 다른 나라 가서 뭔가를 좀 배워오겠다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요 음악을 배울 거예요. 저는 노래를 배울 거예요. 저는 과학을 배울 거예요. 저는 수학을 배울 거예요.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서 그렇게 배워와가지고 우리 민족을 뭐 하겠다고 해? 일깨울 거예요. 도움이 될 거예요. 라는 거지. 계몽의식. 어쨌든 교육을 통한 배움을 통한 계몽의식의 어떤 고취를 보여준다는 점에서도 이 작품은 되게 의의가 있는 소설이다. 다만 작가 이광수가 좀 친일파라서 요즘은 지금 이제 최근 한 10년 안에는 나온 적이 지금 없습니다. 14학년도 예비 시행 때 한번 나왔나? 하니까 나온 지가 꽤 됐는데, 어쨌든, 뭐, 올해는 또 이렇게 수능 특강에 지금 수록이 되어 있으니까, 그리고 내신에 필요하시니까요, 쌤이 좀 꼼꼼하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어쨌든, 우리 수록 장면은 철저하게 사랑에 대한 요 관점이 드러나고 있는 요 장면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155페이지 본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본문 보시면, 자, 형식은 하고, 그치? 또 자기의 처지를 생각한다는데, 요 앞에 내가 좀 생략된 걸 좀 살려줄게. 밑에 친구 얘기 살짝 나오긴 한데, 자, 그래서 친구 중에 병복이라는 인물이 나올 거야. 어쨌든 앞에 무슨 얘기 했었냐면은, 친구한테 편지를 받아. 형식이가. 자, 편지를 받는데, 이 편지의 내용이 아까 자기가 고민했던 거야. 우리 부부가, 야, 진정한 사랑이 없는 결혼 생활을 하고 있다. 뭐 요런 얘기의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자기도 이제 약혼을 했으니까 뭐를 앞둔 상황이야? 결혼을 앞둔 상황이잖아. 나도 진정한 사랑이 없는 결혼 생활을 할까 지금 뭐 한다고? 자기 처지를 이제 생각하게 되는 게 바로 이제 형식입니다. 알겠지?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이제 진정한 사랑은 빨간색 사랑을 얘기하는 거겠지, 그치? 형식이 사랑이니까. 자, 그러면서, 자, 형식이 이런 생각을 한다. 과연 이 선영이가 자기를 사랑해준지, 사랑은 진정한 사랑이다. 맞아? 선생님 이거 인덱스 빨간색과 노란색으로 좀 표현할게요. 진심의 사랑과 의무적 사랑. 알겠어? 자, 그래서 자기는 또 선영에게 이런 부분적인, 아니요, 전인격적 사랑을 받는 게 전인격적 사랑은 결국 뭐겠어? 그래, 진정으로, 그치? 모든 걸 다 퍼다주는 그런 사랑 아니겠어? 그 진정한 사랑인 거지. 아니? 그러니까 요 앞에 있는 부분적 사랑은 그럼 결국 뭐겠니? 이게 바로 의무적 사랑이라는 거지. 그냥 나의 아내가 될 사람이기 때문에 나에게 사랑을 주는 것인가? 아니면 진정으로 나를 사랑해서 그저 듬뿍 자신의 진심을 다 퍼주는가? 그게 너무 궁금했던 거야. 그지? 자, 그래서 아무리 좋게 생각해도 선영의 자기에 대한 태도는 좀 냉담하더라. 이 냉담하다라는 말이겠지. 진정 같지가 않다라는 거죠. 그지? 그래서 자신은 그치 자신을 형식 입장에서 열정적으로 진심으로 사랑하지 않는 것 같다. 라는 어떤 이제 추측적 진술이라고 봐야 되겠네, 그죠? 자, 그래서 어쨌든 이 약혼은 과연 사랑을 기초로 한 것인가? 이 사랑은 빨간색 사랑이겠지, 당연히. 맞지? 진정한 사랑을 기초로 한 것일까? 우리의 주체적인 사랑을, 그치? 전제로 하는 것인가? 그리고 그날 저녁에 선영은 예하고 대답은 했다. 자, 그러나 그 예가 무엇을 뜻하는, 요 예는 아마 그 약혼의 그치? 상황에서 이제 한 대답인 것 같아. 약혼 상황에서. 이 선영의 이 예라는 이 대답. 얘가 무슨 뜻일까? 뭐 형식을 사랑합니다 하는 뜻일까? 이 사랑합니다의 사랑은 빨간색 사랑. 또는 부모께서 그렇게 하시라니 명령대로 사랑합니다 라는 의무적 사랑이냐. 그치? 요게 너무 궁금한 거야. 자기는 어떤 사랑을 원한다고? 주체들이 어떤 하는, 그치? 진심에, 그치? 정말 이 본연의 사랑을 원하는. 자, 선영의 자기에 대한 처지가 이 병국의 아내에게, 그치? 그 아내에게 대한 처지와 같음이 아닐까. 그랬잖아요. 친구 처지, 병국이. 그치? 비슷한 처지 놓여있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문득 어떤 생각이 좀 든다고? 좀 불쾌해. 그치? 다시 한 번 더 그 냉담한 태도가, 그치? 진정한 사랑이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열정적 사랑이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뭔가 조금 불쾌하고 지금 약간 삐지. 그치? 얘 포인트가 좀 생겨. 그래서 만일 선영이가 진실로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즉, 진실로 자기를 사랑하는, 요게 지금 빨간색이 있지. 근데 그런 거 없이 부모의 말을 거역할 수 없어. 그렇게 대답이란 결국 뭐야? 의무적 대답이라면, 의무적 사랑이라면 그것은 결국 또 뭐다? 불쌍한 선영을 희생합니다. 그러니까 그 지금 사랑이란 결국 이렇게 보는 거야. 뭐라고? 결국에는 둘 다에게 진정한 사랑이 없으면 그지? 자, 진정한 사랑이 없으면 둘 다에게 뭐하다고? 불행한 거다. 안 그래? 어떤 사람은 그냥 맹목적으로 그지? 그냥 남편이니까 수발 들고 뭐 빨리하고 밥 해주고 그렇게 평생 그냥 시간 보내는 것 뿐이야. 세월을 보낼 뿐이라고.
얼마나 불쌍한 거냐 이거. 자, 그리고 선영은 속절없이 사랑 없는 지아비의 밑에서 괴로운 일을 그죠? 사랑 없는 지아비 남편이거든.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결국 남편으로서 이제 사랑도 그죠? 의무적으로 할 수도 있잖아, 그지? 그러니까 의무적 사랑 속에서 그죠? 그냥 괴로운 의식을 보낼 수밖에 없다 이거야. 만약에 우리가 진정한 사랑 없이 만나면 서로가 불행하다라는 말을 이렇게 풀어 설명하는 거야. 자, 그리고 또 형식 자기로 말해도 결코 행복되지 않아. 서로 불행하다. 이해되니? 자, 그래서 남의 일생을 희생해서까지 자기의 욕심을 채움이 인도 사람의 도리에 어그러짐이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그치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즉, 자, 진심인 사랑과 의무적 사랑이 합쳐지면 또는 의무적 사랑과 의무적 사랑이 합쳐지면 어쨌든 둘 다에게 그치 불행하는 거야. 이거 이해되나? 지금 일본 인덱스 색깔 맞춰서 같이 봐라. 자,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 형식은 선영의 뜻을, 그치? 그 선영의 그 진심을 한번 내가 물어보고 싶었던 거야. 너무 궁금해. 맞지? 자, 그래서 보자. 그 다음 날은 마침 순애, 순애라는 인물 등장하는데 순애는 여기 중요한 인물은 아니고 우리 우리 선영이가 형식이한테 영어 과외 받거든. 그때 같이 받는 친구예요. 알겠지? 어쨌든 자 순애가 두통나서 눕고 선영과 단둘이 마주 앉을 기회가 생겼다. 요때가 이제 그 뜻을 딱 물어볼 수 있는 거지. 절호의 기회. 그치? 자, 그래서 영어를 다 가르치고 둘은 지금 사제지간이라는 점도 확인이 가능하네요. 수가 제자. 자, 형식은 어쨌든 있는 힘을 다해서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선영씨! 한마디 물어볼 말이 있습니다. 하고 고개를 숙였으나 선영은 고개를 들어 형식의 갈라진 머리를 보고 의심이 나는 듯이 한참을 생각하더니 아니 무슨 말씀이냐요 하고 살짝 얼굴을 붉혀요. 그치? 하고 아니 선영씨 제가 묻는 말에 똑바로 대답해 주셔야 됩니다. 이러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왜? 자기는 이러하는 것이 그런 거야. 서로의 진심 어린 거지. 사랑을 확인하고 뭐 해야 된다고 생각해? 결혼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안 그래? 우리 드라마에서는 이러잖아. 야, 저기 동아그룹 셋째 딸, 이번에 이혼했대. 너랑 다시 재혼해라. 우리 좀 뭐 할 때, 우리 회사 이제 사업할 때 필요한 파트너야. 요즘 사회도 이런 게 좀 있다고. 그치? 근데 거기서 뭐라고 해? 주인공. 아버지 저 안 할 거예요. 왜 안 해 이놈아? 저는 사랑하는 여자가 있거든요. 아버지 뭐 갈등하고 하잖아, 그치? 사실 뭐 이런 사람.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사랑하는 사람 사이에 끼거리는 것이 뭐 있겠습니까? 하는 형식의 가슴은 잠옷, 약간 울렁울렁. 이게 지금 뭐냐면은 약간 뭐 되는 거야. 과연 이 선영이가 내가 원하는 사랑을 한다라는 그 대답을 할지에 대해 약간 긴장하는 거야. 같이 떨리는 느낌. 자, 사생이라는 큰 결판이 몇 초 만에 내리는 듯 하다와 같이 이렇게 약간 긴장감이 높아지는. 자, 그래서 선영도 아직 이렇게 책임중한 질문을 받아본 적이 없으므로 형식의 말에 자, 무서운 생각 요거 물결하는 거죠. 이 무서운 생각은 자, 선영이는 결국 누구의 아버지의 명에 따라서 형식이랑 약혼하고 결혼하려는 사람이야. 그래서 말하는 이 무서운 생각은 결국 뭐냐면 아버지의 우리 김장로의 명에 따라서 이제 우리가 약혼이랑 혼인을 약속하는 거잖아, 그렇지? 결국은 혼인을 하는 건데, 결혼하는 건데, 이것이 뭐 될까봐 깨질까, 그렇지? 이게 지금 불안한 거야. 그러니까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말을 할까봐 그게 무서워서가 아니고 결혼하지 맙시다. 이 얘기할까봐 더 무서운 사람. 어디에 딱 얽매여 있어. 공간적인, 그치? 전 근대적인 가치관에 딱 얽매여 있는. 아무리 시집교육 배우면 뭐냐? 어릴 때부터 뭐면 가스라이팅 당했는데 아빠. 얘야, 결혼은 아빠가 전지현 넌 남자하고 해야 된대. 네, 그런 교육 받아온 거야. 그러니까 아버지가 점지해준 사람하고 결혼을 꼭 해야 되는데 저 사람이 밖에 안 한다고 하면 이건 아버지의 명을 결국 어기게 된 거거든. 그치? 그게 무서운 거야. 자, 그러면서 밑에 자, 어쨌든 어떻게 대답할 줄 모르면서, 어떻게 대답할 줄 모르면서는 누구의 형식이의 지금 그 질문의 의도를 몰라. 이건 끝까지 모른다, 얘들아. 알겠지? 형식의 그 질문의 의도를 몰라요. 자, 의중을 파악하지도 못했으면서 그냥
간단하게 예라고 대답해. 그 밑에 얘는 진정한 사랑이 아닌 결국 또 뭐? 의무적인 그냥 내 아내로서 준비가 됐는가? 그걸 물어보는 건가? 그러면 됐지. 나는 의무적 사랑을 할 준비는 됐으니까. 이런 예라는 거야. 납득이 돼? 응. 자, 그러면서 약혼하는 대답과는 다름이 없는 그런 예였다는 겁니다. 형식적, 의무적. 형식도 말하기가 참 어려웠다. 자, 또 그 대답이 무섭기도 했다. 왜? 내가 원하는 대답이 아니니까. 그치? 그러나 선영의 참 뜻을 모르고 의심 속으로 지내기는 더 무섭다. 이 선영의 참 뜻을 모른다. 이 만약에 선영의 참 뜻이라 이 선영의 진짜의 진심. 그치? 진심이 뭔지도 모른 채 결혼해서 결혼 생활을 하는 것은 나에게도 불행한 일이야. 그것은. 맞지? 그러면서 자, 그래서 우선의 사내답게 하는 말을 생각 기운내서 다시 한 번 더 조금 떨리는 목소리로 긴장되는 목소리로 선영 씨 나를 사랑하시냐고요? 라고 물어. 자, 그랬더니 선영도 또 뜻밖의 또 질문. 그러니까 분명 한 번 물어보고 내가 얘라고 대답했는데 또 질문한단 말이야. 맞지? 그러니까 눈이 동그래지는 거지. 당황스러워. 분명 대답했거든 막. 그래서 뭐 한다고? 더욱 무서웠어. 다시 계속 뭐가? 그래 자꾸 파혼 얘기할까 무서운 거야. 나한테 사랑하냐 물어보고 나는 널 사랑하지 않는데 그래서 나는 니랑 결혼 안 할 건데 이 지랄 할까봐 무서운 거라고 지금. 그지? 자, 그래서 실로 선영은 자기가 형식을 사랑하는가 사랑하지 않는가를 생각해 본 적이 없고 그 다음 요문장 별표 자기에게는 그러면서 생각할 권리가 있는 줄을 몰랐다. 이 문장 전체를. 자, 이게 지금 그러면은 어떤 의도냐? 왼쪽 오른쪽에 쌤이 정리해둔 거 딱 보시면은 결국 신식 교육을 받았다고 하는 인간조차도 아직 봉건적인 전근대적 사고에 완전히 벗어나지 못해 인습에 얽매여 있다 요거예요. 신식 교육 받아도 그치? 전근대적인 인습에 구속되어 있대. 맞지? 가족. 그치? 너는 부모가 메이드 해준 사람하고 그냥 살 줄만 알았지. 우리가 주체적으로 선택하고, 그죠? 뭐, 거부하고, 이런 식의 어떤 이 생각들은 해본 적이 없다, 이거. 그죠? 자, 그래서 자기는 이미 형식의 아내야. 그러면 형식을 섬기는 것이 자기의 의무이고 이것이 곧 누가 생각하는, 선영이가 생각하는 사랑이야. 이해돼? 요 문장도 중요해. 그냥 아내니까 모시고 그리고 케어하고 그게 바로 그냥 내 의무 아니냐? 그게 곧 사랑 아니냐? 이런 아무쪼록 형식이가 정답게 되도록 힘은 썼으나 정답게 아니 되면 어쩌하겠다 하는 생각은 꿈에도 한 일이 없었다. 나는 형식이에 대해서 좋은 일만 좋게끔만 해줬지 좋지 않게끔 한 일은 나 없었는데 자기에 대한 이제 부정까지도 가는 거야. 혹시 내가 실수했나? 이런 식으로. 그죠? 그런 적 없었는데? 그러니까 이런 질문들의 반복은 청천벽력 같은 질문. 혹시나 파혼을 할까 걱정. 되니 자 그리고 그럼이 형식을 보다가 아니 그런 말씀은 왜 물으셔요? 아니 그런 말은 물어야죠. 약혼하기 전에 서로 물어봐서 할 것인데 순서가 좀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이라도 꼭 물어봐야지요. 그치? 그러니까 약혼하기 전에 물어봤어야 된다는 이 말은 자 진정한 빨간색 사랑이 전제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강조하는 아주 근대적인 사랑관, 그지? 이라고 봐야 되겠지. 요즘 이런 생각 지닌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지? 그래서 요즘 이제 근대적인 현대니까. 근데 우리가 1917년이라는 이 작품의 어떤 창작 시대, 그렇지? 우리 고려했을 때는 진정한 사랑이 전제된 결혼이어야 한다라는 이런 생각이 그때는 되게 새로운 가치관이었다. 알겠지? 자, 그리고 어쨌든 선영은 잠자고 있었다. 그랬더니 형식 분명히 말씀 좀 해주십시오. 그렇다든지 아니라든지. 자, 그랬더니 선영의 생각에는 자 그런 말은 물을 필요도 없고 대답할 필요도 없다. 우리는 이미 약혼했으니 부부가 아니냐 이거야. 나 이미 부부니까 우리가 사랑을 하든 안 하든 사실 뭐가 없어? 상관없어요.
그지? 이미 부부가 됐다. 그러니까 이걸 자꾸 물으니, 그치? 이게 참 답답한 거예요. 이해되나? 자, 그러면서 계속 보면, 아니, 왜 그런 말씀을 물으셔야 자꾸 라고 그저 불안해. 그랬더니, 자, 형식이가 하루빨리 바삐 아는 것이 피차에 좋지요. 일이 아주 확정되기 전에 여기서 말하는 일이 바로 뭡니까? 혼인이거든요. 나 사랑 없는 결혼이라면 그것은 뭐 하지 않는 것이 좋다. 안 하는 것 좋다. 그지? 무슨 사랑? 진정한 사랑. 그치? 요 빨간 사랑이 없는 혼인이라는 거지. 안 하는 것이 맞다라는 인식. 이해되나? 빨간색 사랑. 진정한 사랑. 자, 확정, 무슨 확정입니까? 아직도 눈치를 못 챘네. 아직 약혼뿐이지 우리가 혼인을 한 것은 아니니까요. 그러니까 지금은 아직 잘못된 것을 교정할 여지가 있죠. 이 잘못된 것이 뭐야? 사랑 없는 혼인 얘기하는 거야. 맞아. 뭐 할 수 있다? 여차하면 파혼을 할 수도 있다. 당연히 뭐가 없어? 사랑이 없다는 거지. 파혼을 할 수도 있다. 자, 그랬더니 선영은 뭐하다고 아까 계속 얘기했잖아. 무섭고 두렵다가 전부 다 파혼할까 무섭고 두렵다. 그치? 소름이 이제 끼쳐 이제 몸의 반응까지 나타나. 그래서 형식의 말한 뜻을 일단은 알 수는 없습니다만 계속 질문할 그 의도. 그치? 질문의 그 의도와 그치? 그 목적이 뭔지를 알 수는 없지만 계속해서 뭔가 불안감이 그치 맴도는 거야. 자, 아니 그러면 약혼했던 것을 깨뜨렸단 말씀이십니까? 하고 눈물이 또르르. 사실 원래는 우리 여성들이 흘리는 눈물, 즉 선즙필승이거든. 형식이 이 새끼 그만뒀어야 되는데 이 새끼는 아직 뭐야? 확실한 답을 원한다고. 이 새끼도 성격 만만찮네. 그죠? 확실한 답을 드려. 눈물이 막. 근데 형식은 좀 미안하긴 하지만은 미안하긴 한데 예, 그 말씀이에요 라고 뭐 하는 거야? 그래. 파혼하겠다는 거예요? 네, 그 말씀 맞아요. 그럼 이거는 지금 이제 우리 형식이가 냉정한 게 아니고 형식의 이 전제는 뭐라고? 진정한 사랑을 좀 갈구하고 있는 거라고. 그치? 그게 없으면 파혼하는 게 맞다 이런 뜻이야. 알겠지? 자, 그러면서 선영이가 아니 왜요? 만일 선영씨가 나를 사랑하시지 아니하면 이 사랑 빨간색 사랑이겠지. 그렇지? 나를 진정한 사랑으로 이렇게 대해주지 않으신다면 그것은 의미가 없다. 그러니까 아니 선영이는 자꾸 뭐라고 한다고? 약혼이라는 자꾸 이제 형식적인 뭔가를 자꾸 들이민단 말이야. 이건 그저 그냥 뭐야? 그냥 부모가 시켜서 부모의 명에 따라서 한 것일 뿐이란 말이지. 주체적인 것이 아니잖아. 맞아? 그렇기 때문에 우리 김장로의 명에 따라서 한 것이지 우리 둘의 주체적인 선택은 즉 선영의 주체적 선택은 아니란 말이야. 근데 자꾸 약혼만 들이미는 건 전 근대적 봉건적 사고에 지금 구속되어 있다. 계속 얘기해. 자, 그랬더니 형식이 얘기하잖아. 약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라고? 진정한 사랑이 있어야 된다고. 이해돼? 그래서 일단 절차가 중요한 게 아니라 관습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자, 아니 그러면 무엇이 중요한디 새끼야? 좀 제대로 말을 해봐. 그랬더니 제대로 말해. 사랑이지요. 이 사랑은 빨간색, 노란색. 빨간색. 그렇지. 근데 선영이는 이 빨간색 사랑에 대해서 뭐 한다고? 눈치 계속 못 챈다. 만일 사랑이 없다 하면 하니까 약혼은 그렇지요. 그치? 이 사랑은 빨간색이지. 그치? 그렇다면 약혼은 물론 즉 뭐? 파혼이지요. 다시 한 번 더 사랑 없는 결혼은 뭐니까 의미가 없어. 맞지? 어쨌든 뭐 우리 형씨가 사랑꾼이긴 해. 그치? 사랑 타령 연락이 하네. 그러니까 선영이가 사랑. 그러니까 자 선영이가 반대로 되묻는 거야. 자꾸 나한테 묻는데 그렇다면 선생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셔요? 이렇게 물어봐. 그치? 그랬더니 저야 선영 씨를 사랑하죠. 이때 사랑 무슨 사랑? 빨간색 사랑. 그치? 그리고 비교까지 해봐. 제 목숨보다 더 사랑하죠. 그치?
그러니까 이 대답 듣고 싶은 거야, 사실. 별다른 대답이 아니라고. 근데 자꾸 의무 타령 또는 뭐 우리는 이미 약혼했으니까 그지 이런 얘기 타령하니까 형식 입장도 우리가 좀 이해가 된다 이거야. 좀 답답하다. 그러니까 봐봐. 선영이 있을 때 고금의 청원 같다고. 그러면 그만 아닙니까? 네가 나를 사랑해 주니까. 그럼 나는 그냥 뭐대로 하면 돼. 나는 너의 사랑받고 뭐의 사랑. 나는 그냥 의무적 사랑 주면 되잖아. 네가 나 사랑해 주니까. 그지? 자신은 의무적 사랑만 하면 된다 이거야. 아니요. 그게 아니요. 선영씨도 저를 뭐 해줘야 된다고? 빨간색 사랑 주셔야죠. 맞아? 답답해. 아내가 지압이 남편을 아니 사랑하겠습니까? 아내로서 남편 사랑하는 건 노란색이야, 빨간색이야? 아내로서 남편 사랑하는 건 노란색이라고, 의무적 사랑이라고. 위에는 그게 그러면 그게 아닙니까 할 때 그 사람 결국 의무는 자꾸 이제 뭐 동문서답하는 거죠 사실. 사랑이라는 워딩을 쓰긴 합니다만 원하는 사랑은 아니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형식은 물끄러미 선영은 약간 뭐 하겠어? 저 새끼 능지 봐라 뭐 이런 느낌 아니겠어? 새끼 좀 말대. 아니 본인이 선생님이니까 영어과의 선생님이거든. 그러니까 학생 와 진짜 노답인데 막 이런 느낌을. 그래서 선생님이 여기서 자기 좀 눈치를 챘는데 고개를 살술 빼요. 어쨌든 간에 그랬더니 그래서 형식이가 그래서 누가 한 말입니까? 어디서 한 말입니까? 그러니까 선생님가 성경에 안 있습니까? 성경에 이제 뭐 모든 사람을 사랑하라. 이게 약간 그 사랑은 뭐 진정한 사랑이라고 하겠지만 여기서는 이제 결국 뭐야? 이 사랑이라는 것도 얘는 어떤 느낌? 배움 그리고 우리가 익혀서 하는 것, 그지? 요런 식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거야. 그지? 그러니까 되게 좀 이제 의무적이라는 거지, 그지? 배워서 하는 거, 그런 것들. 자, 그랬더니, 아니, 그렇지만은, 선영 씨는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선영 씨의 그 진심의 그 마음에서 우러러나오는 그 사랑이요. 그랬더니, 아니, 저도 그렇게 생각하지요. 그렇게 자꾸 뭐라고 한다고. 성경에 있는 그런 내용이겠지, 결국에 또 의무적. 아니, 이 형식의 요 문장 요거 별표 주셔야 됩니다. 아내가 되었으니까 지아비를 사랑하는 겁니까? 아니면 사랑하니까 지엄이 아내가 되는 겁니까? 우리 이 21세기 현대인들은 이 의미가 다르다는 걸 알 거예요. 자, 관계 봐. 아내가 되었으니 지아비를 사랑하는. 그러면 이거는 지금 부부가 되었으니 사랑하는 노란색 사랑, 빨간색 사랑. 노란색 의무적 사랑. 그죠? 또는 사랑하니까 우리가 부부의 연을 맺는 겁니까? 그 밑에 사랑 빨간색, 노란색, 빨간색 주체적 사랑. 그치? 도대체 의무적 사랑이냐 주체적 사랑이냐 뭐냐? 근데 선영은 뭐라고 이 말을 처음 봅니다. 아까도 위에 얘기했지만은 이때 당시 여인들 내지는 남자들에게 우리 젊은이들에게는 사랑이라는 것에 대한 뭐가 없었다? 선택권이 없었다. 그치? 자, 그래서 자기도 무슨 뜻인지 계속해서 모르면서도 그냥 뭐라고 해? 이 형식의 그치? 자, 이 지금 박스 친 요거 있지 그자? 요 문장에 대해서 마찬가지다라고 대답을 한다. 전혀 다른 의미인데도 얘는 같은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지. 그렇지? 그럼 이것은 그 질문의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즉 두 사람을 구분하지 못하는, 그치? 봉건적 사고에 머물러 있는 요런 인물이라고 봐요. 이해되나? 자, 그러면서 밑에 자 마찬가지라는 말의 형식은 좀 놀란 거예요. 수준 보소. 그것이 어찌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느냐? 이 계집애는 아직 그런 것을 생각할 줄 모르는구나. 즉, 이 진정한 요 사랑, 빨간색 사랑에 대한 것이 인식이 부족 내지는 없구나. 즉, 신교육을 받았다는 것이 이 형식만, 명색만 좋을 뿐이지 아직 여전히 사고, 가치관 따위들은 옛날에 머물러 있구나. 라는, 그러면서 약간은 이런 2페이지가 한마디로 딱 정리를 하는 이런 뜻입니다. 한마디로 정리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해. 자, 한마디로 대답해 줍시오. 저를 사랑하십니까? 마지막 질문.
형식도 이제 거의 포기, 안 포기 상태. 자서 저를 사랑하십니까? 하고 물었더니 자, 약간 요때는 이제 정말로 이제 야 이제는 진짜 좀 눈치 좀 채라. 약간 애원하는 그런 눈빛이 갖고. 참, 약간 이제 간절한 거죠. 그래서 자 혹시나 아니요 하는 대답이 나오면 죽을 것 같아. 고구마 쳐서 숨 막혀 죽겠지. 꼭 담은 이 선영의 입술이 형식의 생각을 맡은 잿방간의 입술과 같더라. 뭐 비유적인 표현으로서 어쨌든 긴장감 막 지금 높아지는 상황. 선영은 근데 머리가 지금 뭐해? 되게 혼란스럽다. 왜? 아니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지 뭐가 안 되는 거야. 이해도 안 되고 의중에 대한 파악도 지금 전혀 안 된다고. 그런데 앞에 있는 사람은 너무 뭐하니까? 너무 진지해. 맞아? 너무 지금 진지 빨고 얘기하니까 내가 지금 여기서 아니 그냥 대답하기 좀 그렇고 뭐 어떻게 해야 돼? 막 무서워 이러고 있는 거야. 그치? 그래서 다만 세 번째 이해가 나와요. 그냥 또 뭐하고 말하고 얘라고 하고 말하고. 쌤이 결국 또 무슨 색깔 밑줄 쳤노? 노란색 밑줄 쳤지. 그럼 역시 이해하지 못한 의도를 파악하지 못한 상황에서 그냥 형식적으로 내뱉은 대답일 뿐이니까. 그지? 여기서 사랑합니까? 이 사랑도 결국 예 사랑합니다의 사랑은 무슨 사랑이라고? 의무적 사랑. 그지? 그냥 아내로서의 그지? 남편을 서포트하는 그런 사랑으로 또 그냥 그대로 받아들여 버리고 3트도 실패해버렸어. 이제 형식이 포기를. 그래서 형식 한 번 더 물어보면 이제 얘가 이제는 진짜 내 4트 때는 이거는 이제 그 질문의 의도를 그치 이제 뭐 하는 거야? 약간 변형시켜가지고 그죠? 출제 변형해가지고 이제는 아니오를 원하는 건가? 그럼 아니오를 대답해야 되는 건가? 이지를 해갖고 아니오 할까봐 더 무서운 거야. 그지? 그래서 그것이 무서워서 꾹 참고 갑자기 이제 손을 잡는 거야. 이제 말로 안 되니까 뭐로써? 행동으로서 빨간색 사랑을 이제 뭐 하고 싶은 거야? 확인하고 싶은 거야. 내가 자 형식이가 선영의 손을 꽉 쥐어 따스한 손을 그지? 자 여기서 만약에 그 누구도 선영이도 그 따스한 손에 그치 딱 감흥을 해서 반응을 해서 손을 꽉 함께 쥐어준다면 이거는 그래 말은 못해도 그지 느낌상으로 우리가 진정으로 사랑한다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거란 말이야. 근데 선영이 요년이 아이고 미치겠네. 자 발이 자 어쨌든 자 마치 좀 부드러워 잘 쥐었는데 어쨌든 한번 꽉 쥐었어. 그지? 한 번 더 꽉 쥔 건 뭐겠어? 제발 좀 반응 좀 보여줘. 한 번에 약간 애원했단 말이야. 근데 선영이가 꼭 마주치어 주기를 바랬는데 연연히 가만히 있는 거야. 되게 아직 어떻다고 조금 수동적인, 그지? 그렇던 모습에 머물러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의 어떤 이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 이 당시는 아직 뭐하다고 좀 서툴다. 그지? 형식이가 좀 급진적이고 진보적인 사랑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그지? 선영이는 좀 이렇게 좀 이제 수동적이고 봉건적인 전통적인 거지 사랑관에 좀 가져. 그래서 형식이 여기서 얼른 손을 놓고 집으로 가버려. 그렇다고 해서 집으로 도망가냐? 지질이 새끼. 도망간 거죠 사실. 좀 실망스러워서. 그리고 자기도 왜 그렇게 갑자기 돌아왔는지 몰라. 그냥 헛김에 한 거야. 너무 실망스러워서. 그리고 그렇게 나가는 거지 인사도 안 하고 나가는 이 형식의 이 모습, 그지? 이 모습을 또 보는 선영 입장에서는 뭐하다? 당혹스럽죠. 뭐 오늘 했던 게 가족 사랑하라고 물어봤고 마지막에 손 꼭 잡다가 갑자기 손을 확 뿌리치고 가버리고 이지라니까 저 아저씨가 오늘 왜 저래 약을 잘못 쳐드셨나? 뭐 이런 식의 또 생각들 맞나? 그래서 어쨌든 당대 어떤 게 근대 소설로 나아가는 어떤 근대 어떤 이 시대로 나아가는 과정에서의 이 진보적인 진취적인 사랑관 그리고 전통적인 봉건적인 사랑관 약간 충돌 속에서 남녀의 어떤 스탠스 차이. 그다음에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면은 후략 된 부분에서는 계몽과 관련된 이야기로 나오는 작품. 그래서 우리 이 무정은 근대 소설이면서 사랑과 그지 계몽을 다루고 있는 그지 그래서 중요한 작품. 작품 자체는 참 중요한데 작가가 요즘 조금 이제 그런 부분이 좀 없지 않아 있어가지고 실제 수능에 출제될 가능성은 쌤 봤을 때 좀 낮다고 봅니다. 뭐 내신에서는 이제 뭐 범위에 들어가면 나오겠죠, 그죠? 그런데 수능이나 모의고사에서는 나오기 좀 어렵지 않겠나 싶긴 해요. 자, 어쨌든 이렇게 좀 하고 조금만 숨 좀 돌렸다가 뒤에 이상의 날개 하겠습니다. 날개.
전혀 뭐 네? 이거 발전이 너무 한다. 자, 이상의 날개 합시다. 자, 그래서 일단은 그 문제 4번 문제 보시면 보기 안에 나오긴 하는데 이게 뭐 작품과 관련된 보기는 지금 아니에요. 그래서 요 보기는 쌤이 따로 뭐 이제 읽지는 않고 바로 요 날개와 관련해서 바로 이제 뭐 정리한 다음에 읽으러 들어가겠습니다. 자, 일단은 자 여러분 뭐 날개라는 작품 뭐 제목이나 그지 뭐 이상이라는 작가 이름을 들어본 적은 있을 겁니다. 그지? 그래서 어쨌든 요 날개라는 건 우리 이제 이상이라는 이제 작가가 1930년대 그지? 지식인 그 입장에서 그치 이 세계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자 심리 소설 또는 내면 소설 뭐 이렇게 불러요. 어쨌든 1930년대 지식인으로서 우리 나 1인칭 주인공 시점으로 등장하고 있는데 요 나가 결혼을 해서 우리 아내와 같은 이제 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 아내와의 관계가 되게 좀 비대칭적이에요. 어쨌든 이 아내가 지금 우리가 좀 이제 고3 정도 되니까 지금 극단적으로 좀 표현할게. 아내가 매춘을 해요. 매춘을 하면 이 집에 와가지고 여러 사람 같이 밥도 먹고 다른 남자랑 밥도 먹고 그 사람들 뭐 용돈도 주고 하고 막 그런단 말이야. 그렇게 번 돈을 남편인 나에게 줘. 그러면은 이렇게 용돈을 받은 나는 사실 봐봐 이게 얘네가 어떻게 사냐면 이게 밤이면 여기 창문이라고 하자. 창문으로 햇빛이 들어오는 이 밝은 방은 아내 방이고 그렇지 못하고 방 처박혀 있는지 아무것도 빛도 들어오지 않는 이 컴컴한 이 방은 나의 방이거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지 괴리된 분리된 삶 속에서 아내가 그런 이렇게 부당한 어떤 부적절한 행위를 통해서 받은 이 돈을 나에게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사실 근데 이렇게 항상 방구석에만 처박혀 있으니 이 돈을 쓸 데가 없거든. 때로는 이것을 화장실에 버리기도 해요. 쓸 데가 없으니까. 모으기도 했다고 버리기도 막 그러거든. 어쨌든 모든 것을 이렇게 아내에게 뭐하면서 살아간다고? 좀 의존하면서 살아가요. 그러니까 밑에 우리 이제 본문 읽으면 알겠지만은 뭐를 내가 생각을 해서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할 때도 다 아내한테 허락을 받아야 되는데 이렇게 내가 얘기를 하면 아내는 뭐라고 나한테 또 잔소리를 할 것이고 그치? 그게 귀찮으니까 난 아예 말도 안 해버리고 이런 식의 그치? 그러니까 사실상 요거는 비대칭적이면서 의존적이면서도 사실상 둘 사이의 관계는 단절되어 있다라고도 볼 수가 있고 아니? 이런 어떤 관계 속에서 우리 인물이 이 나가 또 보여주는 인물 이 태도는 되게 불안정해. 무기력하고 그래서 말하는 불안정하다라는 센스는 결국 뭐겠어? 되게 방황하고 그치? 자신의 어떤 자의식이 뭔가 확립되지 못한 아니?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것이 그런 어떤 모습들을 보여주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어떤 모습들을 보여주기에 가장 적절한 어떤 기법이 있다면 바로 우리는 이상학 빼놓을 수가 없는 게 바로 이거예요. 의식의 흐름 기법. 아니 의식의 흐름이란 어쨌든 간에 뭐 없는 인과성이 없는 그치? 연결성이 없는 그런 이야기가 주절거림들이거든. 어쨌든 이런 어떤 의식의 흐름 기법을 통해서 인물의 그때 당시 어떤 내면의식 그치? 그래서 어쨌든 뒷구석이 늘 처박혀있긴 그래가지고 뭐 하게 돼? 외출하게 되는데 5번의 외출을 하게 돼요. 5번의 외출을 하게 되는데 물론 저마다 외출에서 의미를 좀 가지긴 합니다만 특히 이 5번 외출 중에 우리 수록된 부분은 마지막 외출 장면이 나오거든. 그리고 이 이상의 날개가 만약에 출제가 된다면은 우리 중략 이후 장면이 무조건 나올 수밖에 없어. 그 이전 장면들은 너무나 너희들이 읽기에는 어렵고 난해해요. 그래서 요 마지막 외출 또 왜 하냐면 내가 중략 이전에 중략 이후 장면 읽을 때 내가 설명하겠는데 아내가 돈 주고 야 너 좀 나갔다 와 했어. 그래서 뭐 좀 하다가 근데 일이 좀 빨리 끝나버렸어. 집에 왔는데 아내가 다른 남자랑 있는 모습을 이제 봐요. 그 부분에 충격받아가지고 약간 씨발 뭐야 내가 뭘 본 거야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그런 느낌들. 중요한 이 장면에 그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마지막 외출에 이제 그래서
백화점 옥상을 갑니다. 뭐 어떻게 가는지 모르겠지만 그렇지 자기가 거기 있더래. 자 그리고 백화점 옥상에서 자 이 회탁의 거리, 그러니까 회색으로 탁한 거리를 막 바라봐요. 그지? 자 뭐 금붕어를 보다가 회탁의 거리를 바라보다가 갑자기 근데 뾰 하면서 뭐가 울려? 사이렌입니다. 그지? 자 요즘은 울리지 않지만 옛날에는 자 지금 이제 우리 한 1시간 반 정도 전쯤에 그지? 정오 예 그치? 자 사이렌이 뚜 하고 목소리 이상하네 뚜 하고 울려요. 요때 요 사이렌 소리에 이제 인물이 뭐 하게 된다고? 각성을 해요. 그지? 자 그리고 정오라는 거 사실 우리가 정오를 기준으로 뭐가 나뉘노? 오전과 오후가 나뉘어. 그지? 즉 이 정오라는 것은 경계 기준이라고 하죠. 맞아. 그러니까 자신의 어떤 뭐야 그 이전에 좀 무기력하고, 그지? 좀 소극적이고 체념적이었던 그런 삶 속에서 보다 좀 어때? 적극적으로, 그치? 이상적으로, 희망적으로 살고자 하는 거지. 그런 어떤 모습으로의 어떤 변화, 각성 이런 것들이 또 드러난다. 이해됩니까? 그래서 이 정오의 사이렌이 바로 그런 경계 속에서 그치? 이 적극으로 넘어가는 또 오후를 알려주는 거예요. 새 시작. 그리고 뭐 금붕어에 대해서 묻는 경우도 간혹 있는데 금붕어는 이제 이런 각성 이제 일어나게끔 성찰을 하는 매개체로서 기능을 하는데 요것만 내신하는 학교면은 물어볼 수가 있고 어쨌든 간에 금붕어를 보면서 금붕어 되게 싱싱하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이전에 자기에 대해서는 되게 뭐야 시들시들하고 무력하고 힘이 빠지는 흐들흐들거리는 그런 이미지로 묘사를 한다는 거야. 맞지? 그래서 어쨌든 자, 요 미쓰비시 옥상 아직 미쓰비시 백화점 남아 있습니다. 어디? 서울 명동에 신세계 백화점. 그 자리에 미쓰비시 백화점. 그래서 어쨌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당대의 이제 시대적 배경을 알 수 있는 소재이기도 한데 뭐 그런 것들은 확인해 주시면 되고 나중에 자 그러면 어쨌든 이제 우리가 보기란다. 그 중약 이전 장면부터 먼저 한번 읽어볼 건데. 자, 그래서 그렇건만 나에게는부터 시작을 해. 자, 어쨌든 자 그렇건만 나에게는 옷이 없었다. 자, 아까 내가 방이 두 방으로 나뉘어 있다고 했는데 안에 방에는 손님을 접대해야 되니까 화려한 옷들이 엄청 많아요. 근데 내 방에 옷이 없는. 어쨌든 아내와는 상반되는 모습인 겁니다. 자, 아내와 나는 아주 상반적이고 그리고 아내는 내게 옷을 주지 않았다. 되게 나에게 뭐하다고 무관심해요. 애정이 없습니다, 사실. 되게 형식적 관계라는 거지. 그지? 자, 그리고 입고 있는 옷 한 벌이 다야. 이게 지금 뭐야, 늘 입는 거고, 나들이 외출복이고 다 그런 거야. 그리고 하이넥 스웨터가 한 조각 4철 동안 내 내의 안에 있는 옷. 자, 그리고 그것들 하나같이 자, 이런 것들. 다 빛이 검다야 한번 체크해봐. 자, 아까 우리 그 아내의 방은 창문이 있는 방이기 때문에 햇빛이 들어온단 말이야. 그래서 사실은 아내가 외출하게 되면 아내 방에 놀러 가가지고 아내 화려한 옷도 막 구경하고 안에 화장품 있잖아요. 그렇지? 화장품 막 이렇게 꺼내가지고 막 이렇게 뚜껑 열어보고 막 그런 장난도 치고 또는 햇빛이 들어오니까 자기 방에는 햇빛이 안 들어오거든? 그래서 막 돋보기 가지고 막 불도 내고 막 그지랄해. 어쨌든 근데 자기 방은 어쨌든 이렇게 검다라고 표현된다. 근데 이런 검다라는 것이 결국에는 인물이 처한 어떤 외부적 상황. 또 상황이고 그런 상황 속에서 인물의 뭐를 또 보여주는 내면 심리를 또 보여주는 이런 어떤 이제 이 시각 이미지, 색채 이미지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밑에 또 나오겠지만은 또 뭐 나와? 내 방은 또 뭐하다고? 되게 그치? 자, 뭐 컴컴하다, 그치? 침침하다 이런 표현도 나올 거거든요. 알겠니? 자, 어쨌든 간에 인물의 또 내면까지도 보여줄 수 있는 자, 시각적 소재. 자, 다음 어쨌든 아마도 자, 이거는 이제 우리 나의 짐작인데 아내가 내 옷 빨아주기 좀 이제 세탁해주기 귀찮아가지고 다 검은 계통으로 사준 것 같은데 왜 검은 거 입고 다니면 사실 뭐 국물 좀 튀어도 포 안 나거든. 맞지? 막 그런 짐작. 어쨌든 간에 나는 허리가 두 가랑이 세 군데 다 모두 고두 밴드가 끼어있는 부드러운 사루마다를 입고 그리고 아무 소리 없이 잘 놀았다. 그냥 아내가 그치 이렇게 마련해둔 상황에서 그저 그냥 뭐하고 현실을 그냥 수능해서 그냥 살아가는 모습 되게 체념적이고 수능적이죠. 자 어느덧 손수건만 해줬던 이 볕이 나갔는데 아내는 외출해서 돌아오지 않아. 그리고 나는 요만 자 이래도 작은 일에도 아내가 외출 돌아오지 않는 그런 일에도 그냥 피곤해. 그치? 매사 지금 피곤한 거야. 그리고 또 아내가 돌아오기 전에 내 방으로 가 있어야 될 것을 생각한다라는 점. 이 말인 즉슨 뭐야? 아내가 오면은 또 뭐 해야 된다고? 나는 아내 방에서 더 이상 못 논다.
아니 부부인데 왜 아내랑 같이 못 지내? 그러니까 둘은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다고? 되게 단절된 삶을 살고 있다 이겁니다. 맞지? 그리고 아내의 명에 따라서 이렇게 지금 좀 수동적으로, 그지? 종속적으로 살아가는 모습이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지. 맞지? 다음. 그래서 어쨌든 자, 내 방은 자 봐봐. 뭐라고도 표현하고 있어? 침침하다. 이 침침하다는 이제 시각 이미지, 색채 이미지를 통해서 자신의 방 전체가 또 어둡고 옷도 어둡고 그죠? 처한 상황과 내면 심리를 보여줘. 이해되니? 자, 그다음. 자, 그래서 자, 이 잠이 자, 어쨌든 간에 난 이불을 뒤집어 쓰고 낮잠을 자요. 한 번도 거둔 일이 없는 이 내 이부자리는 내 몸뚱이의 일부분처럼 내겐 참 반갑다. 그냥 뭐 맨날 누워서 잠만 자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잠은 잘 오는 적도 있는데 또 잠이 또 잘 안 오는 적도 있다고. 근데 잠이 잘 안 올 때는 또 뭐 하냐면 자, 아무 제목으로나 그렇지. 자, 제목 하나 붙여가지고 연구를 해. 이게 뭐냐면 공상, 망상에 빠진다. 잠 혼자 그냥 의미 없는 거지. 생각들이 막 그냥 펼치는 거야. 자, 그래서 나는 내 좀 축축한 이불 속에서 참 여러 가지 발명도 하고 논문도 많이 해서 시도 지어. 그런데 그런 생각들은 전부 다 내가 잠이 드는 것과 동시에 온데간데 없다라는 거. 그럼 이 생각들이 만약에 의미가 있었다면 최대한 뭐 잊지 않으려고 노력했겠지. 근데 잠과 동시에 그걸 다 없애버리잖아. 그럼 앞서 했던 이 공상들 생각들은 전부 다 의미가 없는 것들이었다는 거야. 알겠니? 그냥 무료함을 때우기 위한 것이 그런 행동들입니다. 자, 그리고 어쨌든 한참 자고 깬 나는 속이 무명 헝겊이나 내일 껍질로 띵띵 찬 덩어리 베개와도 같은 그냥 한 번의 신경일 뿐이었고, 이 말인즉슨 뭐야? 그냥 아무 생각 없는 그냥 몸뚱아리 하나만 딱 남아있는 그런 존재로 그냥 다시 깨는 거야. 만니 생각을 다 잊어버리고 휘발려. 자, 뿐이고 하였다. 이런 뿐이고 하였다라는 거, 요 말도 이게 좀 오타가 아니고요. 사실 이런 반복적 어휘의 삶을 통해서 반복적인 지금 뭐야? 삶을 살고 있음을 강조하는 거예요. 나는 매번 그냥 뭐하고 그냥 잠자고 생각하고 잠자고 생각하고 잠자고 생각하고 이렇게만 살고 있다 이겁니다. 이해되니? 응. 자, 그리고 그러게 나는 또 빈대가 갑자기 나는 이렇게 무료한 생활 반복적인 삶을 산다 이러고 갑자기 무슨 얘기야? 난 빈대가 싫다. 이게 뭔가 인과성이 있을까? 어렵죠. 그치?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찾아내서 실전에서 만약에 모의고사에서 수능에서 찾아 읽으라고 한다? 사실 전문가도 좀 읽기 어려워요. 이상 작품은. 정말 꺼리는 작품. 안 나오면 빌려야 돼. 그죠? 자, 어쨌든 간에 갑자기 빈대 얘기. 막 방에 빈대가 막 있으니까 빈대는 우리 삐빠른 벌레거든. 그치? 그러니까 뭐 겨울에는 몇 마리씩 있었고. 이제 어쨌든 하나 근심 걱정이 하나 있다면은 빈대를 미워하는 뭐 이제 근심 걱정이 있다. 자, 그리고 나는 빈대 물려서 빡빡 긁었다. 아, 그건 쾌감이었다. 의지를 하는. 이게 무슨 의미 있냐, 이거. 그냥 그 내면의 의식. 알겠지? 그리고 그러다가 뭐 한다고 또 잠이 든다. 그래서 뭐 얘기하고 싶은 거야? 네? 자다가 빈대 물려서 가려워서 끌고 잤어, 다시. 이런 얘기야. 맞지? 넘어간다, 이거. 의미 없다. 자, 그리고 그 다음 문장. 나는 그러나 그런 이불 속에서의 이 사색생활, 생각을 하는데 이 생활 속에서도 적극적인 것을 궁리하는 법이 없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 사색생활, 아까 그 망상, 생각에 빠졌을 때도 그지 아무런 뭐가 없었어. 의미가 없는 거지. 무의미한 것들밖에 없었단 말이지. 행여, 자, 별 필요도 없었지만은 행여 만약에 내가 그런 적극적인 것을 궁리해냈을 때는 반드시 그렇게 해내더라도 누구와 아내와 의논해야 되고 그러면 아내는 나한테 뭐 한다고? 꾸지람을 들어놓을 거야. 아니, 그럼 이런 관계가 여기서 다시 한 번 더 비정상적, 비대칭적 관계하면서 아내에게 좀 의존돼. 그치? 아내에게 종속된 삶을 또 보여준다는 겁니다. 아니, 그래서 아내가 없으면 그치? 너는 아내에 의해서 뭔가 통제, 구속, 억압된 삶. 자, 그리고 어쨌든 간에 난 또 꾸지람이 자기 방어 기제인데, 그냥 꾸지람이 듣기 싫었다기보다는 그냥 잔소리가 그냥 성가셨기 때문에, 그치? 그래서 나는 생산적인 생각을 안 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되게 좀 철저하게 자기 변명적이죠. 어쨌든 내가 제법 한 사람의 사회인의 자격으로 일을 해보는 것도 아내에게 사설을 듣는 것도 나는 그냥 뭐 하고 싶었다. 그냥 가장 게으른 동물처럼 게으른 것이 좋았다. 이렇게. 이 세상에 태어나서 이 사회에 쓸모있는 존재가 되고 싶어하는 어떤 제 욕구, 인정받고 싶은 이 욕구는 당연한 건 아니겠어? 그런 말 없다 이거. 더군다나 이 작품에서 나는 지식인으로 설정돼 있다고. 이제 당시에 글귀나 읽었고 공부기는 한 사람이라고 사회에서 어떤 역할을 맡고 싶을 그런 욕망과 욕구는 있어야 된다고 사람이라면. 그런 게 전혀 없어. 아니, 체념. 어쨌든 될 수만 있으니 무의미한 인간의 탈을 벗어버리고 싶다.
그냥 생각 없이 그냥 동물로 그냥 막 가끔 돌멩이처럼 살고 싶다. 쌤 오늘 같은 경우 지금 제 수업은 8시간 반이 남았어요. 돌멩이 되고 싶어. 아무것도 안 하네. 그죠? 저기는 돌멩이 되고 싶어. 너무 고통스러워. 자, 그리고 나에게는 인간 사회가 스스러웠다. 그리고 생활이 스스러웠다. 모두가 서먹서먹할 뿐이었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 그지? 그러니까 결국 이것은 자, 이 외부 또는 이 공동체 이런 사회 생활이라고 하니까 그지? 자, 와 단절된 삶을 살고 있는 건 물론이고 그런 상황에서 이것을 이겨내고자 하는 극복 의지조차 없다. 그치? 그냥 돌멩이처럼 살고 싶다. 그런 얘기. 자, 그래서 중략 이전에 사회와 단절된 채 아내와의 관계에서도 종속된 그치? 관계를 지닌 채 무기력하게 살아가는 나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날개의 포인트는 바로 이 중략 이후 장면입니다. 자, 그래서 아까 내가 살짝 줄거리 말씀드릴 때 이 마지막 외출 장면이 이제 나온다고 했는데 마지막 외출 이전에 지금 이제 자, 이 중략에서 뭐가 나왔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내의 그 이제 비도덕적인 행동을 그치? 눈으로 목격을 했고 충격을 받아가지고 집을 갑작스럽게 뛰쳐나온 거야. 그러니까 갑자기 뭐야? 여러 번 자동차 이리저리 치일 뻔하는 겁니다. 알겠지? 그럼 이거 이해가 될 거예요. 어쨌든 자,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을 하고 그치? 집 밖으로 나온 겁니다. 자, 어쨌든 그렇게 지금 정신적 충격을 받아서 차에 치일 뻔하면서 미청미청거려 어쨌든 경성역 찾아갔다. 그러니까 경성역 같은 것들도 시대적 배경을 알려주는 소재입니다. 지금 우리 서울이라고 부르는 거지 옛날 일제강점기 경성이라고 불렀단 말이야. 일제강점기. 자, 어쨌든 간에 경성역이라는 공간 찾아가. 그래서 어쨌든 자, 빈자리와 마주 앉아서 이슬이선 입맛은 결국 아까 위에 나오는 중략 부분에 생략된 충격적 장면의 목격. 이걸 얘기하는 거야. 차마 비교육적에서 지금 안 들어간 것 같은데 어쨌든 그것을 거두기 위해 무엇으로나마 좀 이제 좀 입가심을 하고 싶었다는 거지. 그리고 당시 일제강점기 지식인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뭐야? 코히 한 잔 먹으려고. 근데 너무 뭐하게 나왔다고? 너무 급하게 나왔다 이거야. 그러니까 아내한테 받아놓은 용돈은 그냥 저기 저금통에 저금해뒀거든. 근데 지금 너무 급하게 화를 쫙 하고 나오니까 저금통에 돈 어디서 챙겨 나오냐? 돈이 한 푼 없어요. 그래서 커피 못 마셨다 이런 얘기 하는 거야. 그런데 마지막 문장 얼빠진 사람처럼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면서 이건 지금 뭐 하는 거야? 정신적 충격을 받아 이리저리 지금 뭐야? 정신을 제대로 차리지 못하는 되게 방황하는 아니 정신적인 혼란을 겪고 있는 그런 나의 모습을 이렇게 행동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됩니까? 자, 그리고 나는 어디로 들이다 쏟았는지 하나도 몰라. 그러니까 지금 완전 의식이 그지 몽롱해. 의식이 희미해진 그런 상황이라고. 너무 큰 충격 때문인가 본데, 그지? 의식이 희미해진 거. 다만 몇 시간 후에 미스코시 옥상에 있는 이 미스코시가 바로 실존하는 백화점이었다고 당시 경성역 미스코시 옥상 여러분들 미스코시 시대적 배경 알려줍니다. 지금 신세계백화점 명동 신세계백화점 본점 자리야. 자, 어쨌든 그곳 옥상으로 올라가게 된다. 그치? 자, 거의 대낮이었는데 나는 거기 아무데나 주저앉아 내 자로 26대 아마 지금 나가 26살로 설정이 된 것 같은데 그치? 자, 지나온 삶을 뭐 한다고? 회고해 보는 거야. 돌아보는 겁니다. 자, 그랬는데 몽롱한 기억 속에서는 이제는 자, 어떨다 할 아무런 제목도 아무런 추억도 아무런 기억도 나오지가 않더라는 거야. 이 말인즉슨 그 과거에 그치? 화자가 뭔가 뭐 유의미하게 그치? 기억할 만한 행동을 한 일이 없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유의미한 기억조차 없는 그런 과거에 그치 과거 역시 좀 무기력하게 살았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장면이고 자 그리고 이렇게 물어봐 자기 자신에게 나는 그럼 또 내 자신에게 물어봐 야 너는 욕심이 있냐? 근데 있다고도 없다고도 대답하기 싫었대. 뭔 소리야 씨발 있다는 거야 없다는 거야 모르겠다 자기도 그지? 자기 의식에 대해서도 자기가 지금 뭐야 자기 의식 자의식이라고 하잖아 그지? 자의식조차도 지금 뭐하다고 뭔가 지금 모호하고 분명하지가 않아요. 아니 욕심이 있냐? 모르는데 있나? 없나? 싫은데? 모르는 거야. 그지? 약간 분열된 느낌. 그리고 거의 나 자신의 존재를 인식하기조차도 어려워.
그만큼 그치? 의식이 희미해져 가는. 맞아. 자, 그리고 B. 금붕어 동글비. 자, 금붕어에 대한 이 묘사 장면 한번 보시면요. 금붕어 참 잘도 생겼어. 작은 놈 대로 큰 놈 대로인데 밑에 한번. 싱싱하니 참 보기가 좋았다. 그러니까 그 이전에 지금 자기와 관련된 진술에 대해서는 이리천거리고 이리저리 어쩔 줄을 몰라 하고 그죠? 나도 도대체 뭐 욕심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그치? 그런 상황. 되게 애매하고 그죠? 흐릿한 그런 어떤 상황에서 금붕어만큼 되게 싱싱하고 선명한 이미지로 제시가 된다는 거야. 맞아. 나와는 뭐 돼? 유사되죠? 나와는 대비되고. 되니? 그러면서 마치 그 5월 햇살에 금붕어들은 그릇바탕에 그림자를 내뜨리고 그치? 지느러미는 하늘하늘 흔들거리는 그런 묘사. 시각적인 감각적인 묘사를 활용해서 그죠? 자, 서 자신의 그치 생각과는 자신의 어떤 삶과는 다른 그치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러니까 성찰의 어떤 시작점, 발단이 되는 그치 이 금붕어를 이렇게 마주하게 되는 거예요. 알겠니? 자 그러면서 저 굽힌 허리를 좀처럼 펴지 않았다. 금붕어 계속 좀 집중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등허리가 따뜻하다. 점차 이제 해가 점차 정오가 다가오잖아, 그치? 해가 점차 이제 하늘 높이 뜨는 상황을 얘기하는 걸 겁니다. 자, 그리고 어쨌든 뭐 금붕어를 이렇게 세보기도 하면서 굽히지도 않았는데 그리고 이제 회탁의 거리를 이제 옥상에서 이제 금붕어 보고 자, 옥상에서 내려다봐. 그지? 옥상 이렇게 있으면은 그지? 이렇게 있으면은 자, 여기서 쫙 거리들이 보일 거 아니야. 배가 좀 있으면은. 그지? 자, 여기서 이 옥상에서 이 회탁의 회색의 탁한 거리인 거야. 뭐 현실 세계를 얘기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그림 안 그려도 돼. 자, 내려다 봤어. 자, 거기서는 피곤한 생활이 금붕어 지느러미처럼 자, 흐느흐 허기적거려. 여기서 말하는 피곤한 생활의 주체는 여기 뭐야? 길거리를 다니는 사람들일 겁니다. 아니, 결국 이 피곤한 생활, 바로 당시를 살아가는 이 현대인들의 어떤 삶의 모습을 나는 피곤하게 느꼈다는 거야. 이해되니? 그리고 그 금붕어 지느러미처럼 흐느적 허비적거렸다는 거야. 이 피곤한 생활하는 현대인이 이 현실에서 그지? 좀처럼 벗어나기가 어려운, 즉 현실 속에 구속되어 있다라는 느낌을 받았다는 거지. 이해되니? 여기까지? 자, 그리고 헤어나오지를 못한다까지. 헤어나오지를 못한다까지. 그리고 나는 피로와 공복, 배고픔 때문에 무너져 들어가는 몸뚱이를 끌고 그 회탁의 거리 속으로 자, 봐봐. 섞여 들어가지 않는 수도 없다고 생각했다. 이 말인즉슨. 내가 이 의식이, 그치? 자의식이 뭔가 모호하고 애매하고, 그치? 힘들지만, 내가 또 그 사회랑 완전히 괴리 단절된 삶을 살 수는 또 없잖아. 맞지? 왜? 나는 아내가 일하면 또 집 밖으로 쫓겨난다. 그럼 또 그 거리에 섞여서 또 뭐 해야 된다? 또 돌아다녀야 될 수밖에 없다 이거야. 맞아? 뭐 그런 인식인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 현대인들의 어떤 이제 모습들을 관찰하면서 그지? 자신도 결국 그러한 현실에서 벗어나기 어렵지 않겠느냐라는 거지. 비관적인 인식으로 좀 이어지는 장면. 이렇게 읽어야 되겠죠. 자, 그리고 나는 문득 생각해봐. 그리고 이 발길이 지금 어디를 향하여 가는 것인지. 뭐가 없어, 사실은. 목적지도 지금 없는 상황이야. 그렇지? 도대체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도 의식하지 못할 만큼 그지. 자의식이 완전 붕괴가 돼버린 상황. 그러면서 자, 그때 내 눈앞에 아내의 모가지가 벼락처럼 내리 떨어졌다. 자, 아스피린과 아달리. 한 번은 내가 머리가 너무 아프다고 아내한테 약 좀 사러 와달라고 했어. 근데 아내가 좀 이 약만 먹으면 자꾸 뭐가 오더라고. 자꾸 잠이 와. 그래서 아스피린 먹은 거 약 기운인가 했는데 어느 날 아내 외출하고 아내 방에서 놀다가 아내 화장대에서 뭘 봐? 약통을 보는데 그게 아스피린이 아니고 뭐였다고? 아달린 뭐냐? 일종의 수면제. 그러니까 아내가 일부러 나한테 수면제를 먹은 것인가? 아닌데 그럴 리가 없는데 막 이런 식의 어떤 얘기들이야. 봐봐. 우리들은 서로 오해하고 있다라고 자기는 그래 좀 믿고 싶은 거야. 봐봐. 설마 아내가 아스피린 대신 아달린의 정량을 나한테 물려왔을까? 아내를 믿고 싶은 거지. 자, 나는 그것을 믿을 수 없다. 그치? 믿고 싶은 거야. 그럴 리가 없다고. 그치? 자, 그리고 아내가 대체 그런 까닭이 있을 이유도 없다, 이거야. 그래서 나는 내가 오해했겠지. 처음에 되게 좀 방황해야, 되게 좀 이제, 이 정체성의 혼란이 오고, 아내가 나한테 왜? 자, 어쨌든 간에 이렇게 갑자기 아내 생각이 나타나는 건 의식이
이게 힘이 혼탁해지는 상황 속에서 의식 속 한 부분에 그치 아내가 그치 큰 부분을 자리 잡고 있었다. 왜냐면 아내에게 되게 뭐야 의존하고 아내에게 되게 뭐야 종속된 삶을 살고 있었으니까 의식이 흐릿해져가는 상황에서도 아내가 이렇게 떠오른 겁니다. 알겠지? 그 이유는 이렇게 가지면 되겠고 의식 속에 아내가 지금 자리 잡고 있는 상황. 자 그리고 어쨌든 그러면 나는 나의 밤을 세우면서 도적질, 계집질을 해내가 잘못된 짓을 했는가 내가? 그것도 아니라는 거지.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아내가 나한테 일부러 또 아달린 같은 걸 먹이지 않았을까 뭐 합리화시키는 장면. 자 그리고 우리 부부는 숙명적으로 발이 맞지 않는 전륜발이라는 또 의미야. 비유적 표현을 통해서 아까 선생님이 소개할 때 말씀드렸던 우리 이제 이 나와 아내가 비대칭적 관계, 아니 비정상적 관계라는 걸 이렇게 비유적으로 표현했는데 근데 봐 이렇게 얘기해. 그 비정상적 전륜발이면 다시 뭐야? 발을 절지 않게끔 노력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내나 아내나 제거동에 로직을 붙일 이유는 없어. 변할 필요도 없어. 그냥 그대로 살면 되는 거야. 전륜발이 그대로. 맞지? 즉, 그저 끝없이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면 된다. 그럼 되지 않을까? 그럼 이 상황에 대해서 뭐 하고자 하는 거야? 바꾸려는 의지는 전혀 없어. 체념. 수동. 그냥 주어진다. 자 그리고 자 나는 이 발길이 근데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지만 아내에게로 즉 집으로 돌아가야 오는가 이것만은 분간하기 좀 어려웠다. 그 충격적인 장면을 보고 그치? 집으로 가야 되는 게 맞나? 나는 그지 이것이 가야 하나? 근데 가지 않으면 어디로 가야 되지? 나는 사실 그곳 아니면 갈 곳이 있다 없다? 없어요. 집 말고는 그지? 그래서 아내가 있는 집 말고는 돈도 없고 이제 친구도 없고 갈 곳 없습니다. 방황이죠. 자 그러면서 이제 끝을 향해 갑니다. 이제 또 하고 점호 사이렌이 울렸다. 점호 사이렌 별표.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점호 사이렌은 그치 자 오전 오후의 경계 기준으로서 그치 그 이전과 이후를 나눈단 말이에요. 오전과 오후를 나눈다고. 결국 그럼 이제 여기서는 결국 각성으로 새로운 어떤 삶을 살겠다라는 것이 뭐로 이어지는 자 이 전환 이 계기가 되는 부분이다. 그치? 그러니까 이렇게 옥상에서 이렇게 두리번두리번 거리다가 여러 생각에 상념에 빠졌다가 문득 갑자기 점호의 사이렌이 막 들려온다. 이제 그러면서 자 사람들이 갑자기 모두 내 활기를 빼고 닭처럼 푸드덕거리고 막 갑자기 막 활기가 막 넘치는 그런 느낌이란 말이죠. 이것도 지금 감각적이죠, 그죠? 자 비유 그리고 유리와 강철 대리석이 전부 다 부글부글 끓고 빛나고 하는 그런 감각적인 이미지. 그래서 수선을 떨고 하는 것 같은 찰나 그야말로 이 새로운 세계로 그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지금 상황. 새로운 세계로의 탈출. 지금 이 억압적이면서 그치 수동적 이런 세계가 아니야. 보다 좀 희망적 이상적인 세계로 했던 탈출이 가능한 그런 신호로 지금 시그널로 받아들였다는 거야. 그러면서 불현듯 겨드랑이가 가렵다. 자 겨드랑이 밑으로 뭐가 자란다고? 아하 그것은 내 인공의 날개가 돋았던 자국이다. 그래서 요거 제일 많이 낚이실 거예요. 처음 돋은 것이 아니죠. 자국. 그지? 자국이 이미 있었다는 것은 아주 오래 이전에 그지. 자, 날개를 가졌던 즉 뭐야? 이상이나 희망이 있었던 적이 있긴 했었어. 근데 그걸 잊고 지금은 그지. 지금껏 좀 무기력하게 살아왔던 것이고. 아니? 자, 그리고 이제 오늘 지금 바로 이 날개가 다시 그 자리에 그치 돋게 된다는 거야. 맞아. 그래서 봐봐. 오늘은 없는 이 날개. 근데 이게 지금 이제 가렵단 말이야. 보다 날 것 같은 그런 야심의 말씀 이 페이지가 딕셔너리 넘어가듯 번뜩이고 이렇게 한번 외쳐보고 싶었다. 날개야 다시 돋아라. 날 잡구나. 나라고 잡구나. 라고.
맞니? 그러니까 지금 이 날개를 그지? 자, 얻음으로써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살고 싶은 소망, 의지를 보여주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작품의 우리 날개의 첫 장면이 어떻게 시작하냐면은 자, 요 구절 아마 너무 유명해서 아실 건데 박제되어버린 천재를 아시오? 요렇게 시작해요. 이 날개라는 작품. 여러분 박제시키다라는 표현 많이 쓰잖아요. 그렇지? 박제란 우리 흔히 동식물 따위를 잡아가지고 그렇지 내장하고 다 걸러내고 그걸 뭐야 굳게 만들어서 그렇지 그러니까 조형물처럼 만든 거야. 즉 뭐야 날지 못한 경우 새 같은 경우 독수리 내가 새 같은 경우 이렇게 시작을 해. 근데 마지막은 뭐로 날개가 돋는 장면, 날개가 생기는 장면 끝이 나. 이제 그러니까 이성 또는 어떤 의식이 마비됐던, 그치? 굳었던 그런 존재가 의식을 찾고, 그치? 점차 생명력이 있는 또는 이상 또는 이제 이 희망의 어떤 이제 이 삶을 살아가는 그런 모습으로 변모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되게 뭐 난해하다라고 평가하기도 합니다만 어떻게 보면 되게 그치 이 기승전결 그죠 도입과 또 결말이 아주 확실하고 분명한 거죠. 그런 작품이라고 볼 수 있어요. 중간은 물론 의식의 흐름 기법 때문에 읽기 어렵긴 합니다만 시작과 끝만 우리가 딱 호응시켜도 너무 완벽한 작품 사실. 자 그래서 우리가 범인이 좀 이제 접근하기가 힘든 작품이어서 그렇지 되게 훌륭하죠. 이해됩니까? 자 그래서 마지막 장면 날개 자 해서 나왔고 1인칭 주인공 시점에 따른 거지. 자 이런 어째 모습들. 그래서 자 이 날개는 아까도 뭐 시작할 때 말씀드렸지만은 08년 그치 08학년 또 9월 모의고사에 나온 적이 있긴 한데 난이도가 뭐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어렵지가 않았었던 시대니까 그치 자 문제 풀만 할 건데 기출 문제 뭐 기회를 한번 뽑아서 풀어 보시면 되는데 다시 말씀드리면 30년대 그치 무기력하게 살아간 지식인 어떤 내면 그치 자 그런 상황에서 그런 것들 극복해내고 보다 활기찬 그치 생명력 넘치는 삶을 살고자 했던 의지 그치 소망을 드러낸 작품이었다라고 정리하시면 되겠어요. 오케이 자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고 자 내일은 비문학 합니다. 그래서 과학기술 1, 2강을 할 건데 필요한 친구는 11시 또는 12시 30분 수업에 참여해 주시면 되고 그리고 자료는 시험범위 나온 학교 선생님이 다음 주쯤 해서 다 이제 그 케이스에 담아가지고 드릴 겁니다. 그래서 자료 필요한 친구들은 그 시험범위 나온 거 선생님한테 보내주시면 되고 이미 보내주신 친구는 선생님이 확인해가지고 만들어서 드리겠습니다. 오케이? 자, 고생 많으셨습니다. 어,